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의 대화의 네. 한 장면 중에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냈습니다. 아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 즉 내란 세력과의 단절이 될 수 있냐의 연장선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와도 질문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단일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자,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할 네. 것 같다는 얘기를. 근데 저도 단일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 두 번을 거치면서 협공을 하잖아요. 근데 네, 협공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젊은 세대가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협공을 해요. 네. 아까 제가 원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원전 얘기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문제는 음. 당연히 신세대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미래의 기후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리백을 제대로 안 하면 수출도 못 해요, 이제는. 근데 그런 얘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김문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본인은 단일화 안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단일화의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모든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그렇죠. 이준석한테. 그때 뭐라고 드렸습니까? 명태균 씨가 전화했지 않냐?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그랬는데 단일화에서 얘기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인정했어요. 근데 그걸 조언을 들을 정도의 뭐 그런 사이는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이명수 기자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이 통화를 했고 네. 2분 정도 되고 단일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명수 기자의 주장입니다. 음. 그러면 단일화의 조건이 지난번에 본인들이 밝혔잖아요. 개혁신당의 뭐 공보 담당관이가 그 사람이 밝힌 걸 뭐라고 네. 그랬습니까?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명수 기자의 말이에요. 네. 당권을 주는데 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밀당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보더라고요. 네. 물론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10%안 되거나 15%안 되면 네. 선거 보정 못 받잖아요. 네. 개혁신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 당권을 준다고 하면 그걸 받는 조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은 안 한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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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결론적으로는 아직 모르죠. 본인은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한다가 어찌 보면 본인의 네. 몸값을 높여서 뭔가 단일화의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표를 더 가져오려면 김문수를 공격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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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재명을 왜 공격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뭐 민주진영의 표를 가져올 겁니까? 보수진영의 표를 가져와야 본인의 퍼센트가 높아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협공을 하는 것 자체가 단일화에 대한 포석이라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런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음모론적이다, 삐딱한 생각이다, 단일화할 생각 없다,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 쪽에 답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화에 대한 음모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당에 있었죠. 네. 당권 줄 테니까 네. 단일화하자. 이게 음모죠.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음. 일단 단일화의 허들을 하나 만들어서 네. 단일화 예방 차원에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의 결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내란 생활의 거죠? 결작이라는 측면에서 명분을 없애버린 거죠. 네, 네, 네.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이 네. 가려니까 왼쪽이 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란을 찬성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이 같은 정당 내에 존재한다는 게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란이 우리 조선시대 용어로 하면 역적입니다. 네. 역적하고 역적을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이 같은 세력 내에 존재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김문수와 이준석을 단일화하더라도 네. 표가 다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준석은 그걸 알 겁니다. 네, 네. 표 계산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10% 넘을 수 있느냐 15%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착을 하고 네. 그게 달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후순위의 선택으로서 단일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네 명이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그래도 진보 집 블럭에서의 권영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인 얘기도 해요. 그렇죠, 하죠.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지적한 네, 대로 예. 그 보수표 중에 본인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김문수 표를 공격을 가져와야 해야죠. 하고 네. 공격을 하고 약점을 얘기를 해야 될 거인데 그렇지는 오늘 않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게요. 네.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좀 네.
차원에서 네. 국정을 운영할 만한 네. 수준이 안 된다는 네, 것이 이미 네, 증명이 네. 되었기 때문에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애써 김문수를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때려서 넘어오는 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우호적으로 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넘어오는 표도 있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김문수를 때리지 않았고 1차 때와 똑같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수의 가장 선봉장이야. 아. 잘 싸우는 사람이야. 나에게로 집중해줘. 아. 그리고 나는 김문수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동정심과 연대의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한테 넘어와. 라는 하나의 안심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면 이미 단일화돼 있어. 네. 근데 아마 아니, 단일화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박지원 말씀드렸듯이 평론가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 네,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러면 과연 보수정 있는 사람들 이준석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네.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준석을 갈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보수정에서 봤을 때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네, 네. 이준석은요. 네.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취급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인정을 한다고 봐요. 저는.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김문수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이준석이 정말 잘할 것 같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세론이 이루어지려면 이준석한테 그럼 가가지고 이준석이 뭐 예를 들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가 되고 네.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될 텐데 네. 그러기에는 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단일화의 포석이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